일뿐 아니라 자연과학 하는 사람도 들으면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 그 일본의 유명한 유가와 원자학 연구합니다. 서양의 유명한 사람들도 그 새로운 발명을 할 때 그 하이포테시스, 그 가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가설이 좋은 게 쫙 들어와야 돼 머리에. 실험을 할 때 나오거든. 그럼 그게 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 가설이 잘못되면 1년, 이태, 3년을 실험을 해도 안 나와. 근데 그걸 어디서 그 힌트를 얻느냐? 그 철학에서 얻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네, 이런 걸 알아서 자연과학, 기술과학, 의사, 생리학, 정치학, 예, 이런 예술관계 하는 사람들, 미학관계, 철학, 교육학, 국제관계 하는 이런 그 정책 문제 연구하는 사람들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는 거야. 이렇게 종합적이고 좋은 공부는 없는데 이건 단계가 높은 공부예요. 이건 대학원에서도 박사 과정들이 들어야 하는데, 내가 몸이 좀 어려워. 작년까지만 해도 강의를 잘 했는데 금년에 들어서 기운이 쭉 빠졌어. 그래서 내가 시골에 가 있었어. 이 서울이 공기도 나쁘고 사람을 너무 많이 찾아와서 과로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밤에까지 와요. 2, 3명씩 오는 게 그렇게 밤낮 없이 하루 이틀 아니고 말이야. 1년 내내 오면 내가 어떻게 했어. 그래서 내가 원기가 뚝 떨어졌어. 그래서 안 좋다고 내가 시골 가서 좀 공기 좋고 물 좋고 아주 그 음식도 좋고 사람도 안 만나고 내가 산속에다가 한옥으로 한 50평 잘 지어놔서 물 좋은 데 있는데 거기 가서 머리가 좀 시원해서 어젯밤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억지로라도 만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이 강의를 잘 들어봐요. 주는 자료들을 잘 편집하고 해봐요. 그래서 여기 이거 봐요. 지금 여기는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 한국 역학 사상 연구 그랬어요. 여기는 누가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 그래서 한국 역학의 특질을 중국 여학사상의 역사적 전개와 비교하여 그 특성을 논하고 한국 역학의 연유와 역사적 위해 그리고 문화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그리고 한국 역학의 현대적 의의와 세계사적 전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대개 주역 강의 하면은 역학 강의는 중국의 주역을 생각하거든요. 중국의 주역. 그런데 중국의 주역은 역경의 하나예요. 역경 속에 중국의 주역이라고 하는 게 있고 다른 게 또 있어요. 연산역, 비장역, 여러 역.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 지금 공부하면 주역만 공부하지 다른 역은 공부를 해보지도 못하고 할 줄도 없어. 말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중국 역학도 하지만은 우리 한국의 역학사상 고대, 상대, 그리고 중세, 근세, 현대, 그리고 앞으로 전강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거를 먼저 어느 정도 알면 우리 걸 이해하는데 비교가 되니까 이해하기가 좋고 특징이 나오니까 그 의미가 새롭죠. 근데 우리 것만 처음 하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중국 것만 하고 나면 우리 것이 아니고 근데 이걸 겸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그 특징을 드러내서 우리의 전통은 이렇게 된 전통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대단히 좋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넘어가다가 뒤에 여기 한 장 넘어가서 마지막 여기 써 있는지 모르겠죠. 여기 역학이라고 하면 둘째 장 요 끝머리 일반적으로 중국의 고전인 주역을 지칭하고 주자가 말한 역경, 이걸 역경이라고 해요. 이렇게 주역하면 중나라 시대의 그 말이야. 주역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건 BC 1122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시작해가지고 한 800년 왔는데, BC 1122년 올라가면 주역은 없지. 그러면 역경이 없느냐? 여기에 관한 것이 없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아. 여기 있다 이 말이야. 이 고대 여기 있다 이 말이야. 고대. 이거 이상의 것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역이라고 하라고 역경이라고 불러.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특히 여기에 삼역이 있다. 삼역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연산이라는 역이 있고 규장이라고 하는 역이 있고 규장은 돌아갈 규자하고 감출장자 규장력 그리고 이제 주역이 이 주역은 맨 밑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 이거 이전의 의미를 뭔가 알아야 된다. 우리는 3000년 역사밖에 아니요. 이 반만년 역사가 너무 단기 4343년인데 그 이전에 여기 있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 그런 건 모르고 말이야. 딴 것만 자꾸 하거든. 그래서 여기라는 거는 진리를 알고 나를 알고 내가 어떻게 진리가 되느냐 이게 공부예요. 지금 보통은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진리가 뭐냐 이렇게 짜게 진리라는 건 뭐냐 뭐를 우리가 참을 찾아가야 되는데 참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알기 어렵거든. 근데 이걸 아는 것은 되게 이렇게 지적으로 이해를 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안 돼. 이것을 내가 어떻게 진리를 내가 인식하고 그냥 관념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체득해야 돼. 체득해야 돼. 이게 내 몸에 성찰이 돼야 돼. 성찰이 되지 않고 머리로만 입으로만 아는 거는 안 게 아니야. 응? 이거 대단히 중요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말이야. 내가 어떻게 이건 체득만 한 게 아니요. 내가 어떻게 진리 자체가 되는가? 내가 한줄이 될 수 있는가? 그 말이야. 그래서 내 행동은 아무도 꺾을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하늘에 물어도 틀림이 없고 구신한테 물어도 틀림이 없고 어느 누구한테도 틀림이 없다. 이 다음에 1000년 후에 성자가 나와도 내가 한 말은 꺾을 수 없다. 이게 진리를 체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첫째에서 둘째에서 이거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여기는 문학, 학문하고 배우하지만 여기는 다 꺼야 돼. 그러면 시기를 수도해야 돼. 여기는 수도하는 자리. 수도하지 않은 사람은 말이야. 지금 학교에서는 묻고 배우고 묻고 이건 관념으로 하는 거야. 이걸로서 끝나는 거야. 이것이 지금 대학의 공부인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위대한 인물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입으로 짓거리면 뭐해. 제 소리가 아니거든. 남의 소리거든. 시경에 있을 때 아무개가 말했다. 그런 사람 없었단 말이야.
그 사람 말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이거를 귀로 들어오면 가슴이 톡 해야 돼. 선이 있으면 통이야. 소리가 들어오면, 진리의 소리가 들으면 이게 소리가 들어와. 그러면 마음에서 통해야 돼. 소리가 이 어디로 들어오냐? 귀로 들어와. 저 사람이 짓거리는 말이 내 귀로 들어왔단 말이야. 그런데 내 마음에 와서 이렇게 느낀단 말이야. 느낌. 아주 느낌. 아주 느끼하게 탁 느껴. 이게 안 느껴져? 그러면 제 소리가 아니야. 남의 소리 그냥 또 하는겨. 저 사람이 한 소리 여기서 짓거리고 이 사람이 한 소리 여기다 짓거리고 들은 거 다 나갔어. 나 한 말이 없습니다. 그게 선생이야 지금. 못 써요 그러면. 온고지신이야. 옛 것을 연구하니까 새로운 걸 알아. 아,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렇구만. 유보가 있습니까? 꼭 그렇죠. 이 암이라는 말이 우리 나와. 선생님 말씀이 옳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옳죠. 응? 이게 아멘이요. 우리말에는 암이요. 불교에는 이것도 암이요. 오만이 반매 홈 육자. 오만이 반매 홈인데 옴 속에 다 들었어. 이 다섯이. 불교의 진리가 아옴. 그 우리말에 바로 그렇구만요. 지당한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 무슨 말씀을 드릴까? 아무 말씀, 더 이상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탁 들어가야 내 거예요. 그건 저 사람이 한 얘기를 내가 해도 저 사람 얘기가 아니야. 내 소리요. 내가 느껴했기 때문에. 나는 행동을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모든 걸 책임질 수 있거든. 거기에 대해서. 야,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을 공부하다 보면 그 세계에 들어가요. 거기서 느끼고 알고 보니까 나는 주역 공부만 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도 알아듣고 불교가 얘기하는 것도 알아듣고 마호메 뜨가 말하는 것도 알아듣고 공자가 얘기하는 것도 알아듣고 노자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죠. 여기서 다 알 수 있으니까 내 속에 등불이 켜졌으니까 다 보이거든.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라는 거, 이 닦을 수자, 필도자, 수도. 이 수도라는 건 이 유교에서는 이거 하려면 묵자.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어. 다른 생각하면 안 돼. 잡념 넣으면 안 돼. 생각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말고 욕심내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아무 생각이 없이 졸면 안 돼 또. 이렇게 바람 불지 않은 호수와 같고 문제 없는 거울과 같고 눈 빠지지 않은 저울과 같고 그렇게 여기 내 속에 그게 있어. 명경지수가 내 속에 있다. 그것이 때가 벗어지고 조용해지니까 산천경계가 환하게 보이거든. 빛이 자발적으로 보이는 거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게 묵자라. 정명도 종일 묵자라. 정명도가 종일토록 묵자하고 있어. 그 진리를 체득하는 거예요. 그걸 불교에는 참선이라고 그래요. 가톨릭에서는 메디테이션, 명상이라고 그래요. 뭐 다른 데 잔소리 하지만 상관없어. 나는 나 할 거 다 해서 알면 그만이니까. 다 통해요. 그런 공부는 안 했거든. 지금까지. 이건 남의 소리. 남의 소리 하고 다니는 게 뭐예요? 그게 약장사예요. 엿장사. 엿장사. 남의 소리 하고 다니는 거. 그 뭐에다 써? 지금 학문이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실력이 없는. 옛날 사람은 그걸 다 했어. 퇴계 선생이 글만 읽은 게 아니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재개하고 의관하고 관 쓰고 도포 입고 띠띠고 사당에 들어가서 신경 놓고서 가만히 공경경자 공부를 하는 글자 공부하는 거 아니야. 마음 공부를 하는 거야. 아주 무사무념으로 조용한 경건하고 자기가 자기를 속임이 없고 조심스럽게 신독하는 공부를 가만히 그 신경을 읽어봐서 신경이 바로 그거니까. 그건 불교에도 신경이 있지만 유교에도 신경이 있거든. 따로 달라. 그래도 수양하는 방법. 그걸 아침에 하고 나서 다시 와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 거예요. 응? 나는 지금도 해요. 4시에 일어나면 묵조해요. 묵조해요. 그게 뭐 무사무념이야. 시간 가는 건 몰라요. 집에 1시인지 2시간 갔는지 몰라요. 그래 눈을 딱 떠서 보니 몇 시냐니까 4시부터 했는데 새벽 10시네. 근데 내 생각에는 좋은 생각이 많이 들어왔거든. 힌트가. 이거 지금 메모해놓은 가서 조금 있다가 누구 만나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타오르자. 좋아서. 문자하기 아니에요. 늙었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정성성자 공부를 그렇게 했어. 퇴계 선생. 율곡 선생은 정성성자고 퇴계 선생은 공경경자. 다 좀 다르지만은 그런 공부를 했어. 그래서 남을 속이지 말아야 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는 못 속여요. 남은 속일 수 있어도 말이야. 자기 양심을 어떻게 속여요? 이 많은 사람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어요. 네? 말 잘하고 아주 지혜롭게 하면 살살 속여 넘어가지. 네? 하늘은 속일 수 없어. 하늘은 속일 수 없다. 근데 내 속에 여기 내 양심이 있고 하늘이 있거든. 그 지시를 받아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수양을 해. 제일 뭐 기도도 둘째고 말이야. 뭐 불공도 둘째고 다 둘째고 제사도 둘째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 않는 신도 자기 홀로 있을 때 생각하고 속이지 않는 그걸 많이 한 사람은 이렇게 와서 앉아서도 달라. 얼굴이 달라요. 벌써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지금 경주에 가면 돌로 만드는 불상이 많아. 불국수 안에도 들어있고, 그 11변 보살도 있고, 뭐 거기 본좌불도 있고, 남산에 가면 부처님의 얼굴이 많아요. 그 눈 감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렇게 눈 감고 있는 걸 보면 저 부처는 무슨 생각하고, 이 부처는 무슨 생각하고, 이 보살은 무슨 생각하고 다 보여요. 보면 내가 다 보여. 저건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그래서 참 깨끗하고 신성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의 티가 없이 조용하게 착한 불상으로 된 게 있는데 그거는 저 백화태 가서 어디 자야내가 붙어지 사진 찍어다 놓고 오면 참 아름답고 좋거든. 그거 한 번만 쳐다봐도 내 마음이 맑아져요. 생각했더니 자꾸 정화되거든. 네? 그런 거요. 말하지 않고 앉아서도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다. 알 수 있다고. 그 상이라는 그거요. 상이라는. 그 사람 얼굴, 모습, 빛깔, 자세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주역에는 이렇게 상이 있어. 상. 모습이 있다.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 하나 이렇게 나타나.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현상. 페노메나. 이 페노메나가 그 속에 들어있을 때 거기 도가 들었다고. 도가 그 속에 내재해 있다고. 거기 속에 내재해 있다고. 응? 그러니까 요걸 잘. 그러니까 여기는 백화처럼 이렇게 나타난 세계고 요건 속에 들어있는 진리라고. 그러니 그것이 여기 들어서.
그러니까 상, 수, 리, 이체가 들었어요. 이건 아주 고급이야. 여기 사는 거기에 모습이 있는데 또 모습을 보면 왜 그런 현상을 하고 있고 그 속에 이 삶 속에 여기 본질이 들은 거. 그 본질이 나타나서 근데 그 본질이 나타날 때는 꼭 수로 나타나. 수로. 수가 지나면 상이 되는 거예요. 수가 지나면 상이 돼요. 계란을 달게 이렇게 품고 있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를 품었다? 그러면 알이 깨져서 나오는데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수가 상을 결정해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어머니 뱃속에 280일이 있어. 280일이면 뭐예요? 몇 주요? 응? 300일이 다 안 돼. 그러면 저것도 280일도 7분 넣으면 4칠. 40주. 오리는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주가 되면 오리가 돼. 오리가 돼. 돼지는 105일이면 나와. 105일이면 돼지가 돼 나온다고. 이것도 나누면 7으로 나누면 1, 7은 7하고 35, 5, 7은 35, 15주 아니야. 그러니까 7도로 넘어가 모두. 천지지도 7일 내복이라 천지의 도수는 7을 하는 데서 변화가 오는 거다. 그 주역에 있어. 우리가 하루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게 지금 변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가서 7년을 살았다면 7년 전에 있던 세포는 없어지고 미국식 세포가 된대. 7년 만에 싹 갈아서. 그것도 7도. 천지지도 7일 내복이라. 그래서 1월을 넣고 금목수화토 그래서 일주일이 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주일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가는 거. 우리가 이게 주역에 다 있는 거요. 자연과학이지. 과학인데 뭐 이거는. 주기역이 7도 아니야? 과학에서. 뭐 틀림없는 건데 뭐. 응? 그러니까 이거 점쟁이가 점보러라고 주역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 수 있으니까 점도 되지 뭐. 성하면 성할 건데 뭐. 쇠퇴가 됐어? 아니요. 조금 참아. 나 이거 잘 되니까. 잘 돼. 흥진 비례라. 흥진. 재미있는 일 다 하면 비례 다시 오지 않아. 쓴 일이 오는 거야. 고진감 내라. 쓴 일이 다 갔죠? 그러면 쓰다고 자살하고 골래고 하지 마라. 조금 있으면 좋은 일이 오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숨을 다 들어쉬면 내쉬게 되는 거니까. 다 내쉬면 들어쉬게 되는 거니까. 망한 중 알지만 아니. 그래도 반듯하게 하면은 말이야. 나중에 잘 되는 거야. 네? 그렇게 성해서 잘 되는 것 같지? 아니야. 극성 떠나? 꼭 망하겠구나. 꼭 망한다. 망한 줄 모르고 떠들지. 안 그런 거야. 내가 고통받아? 아니야.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거야. 그렇게 믿고 이게 수양을 그래 하는 거야. 주역하면 그대로 다 되거든. 그대로 할 수 있어. 조금 참으면 되거든. 네? 남편이 야단치니까 아내가 골을 내고 댕겨? 그러면 안 돼. 아주 유순하게 대해. 그러면 그 남편이 나중에 오히려 잘못했다고 합니다. 대항하라고 덤벼? 쫓겨나지. 복 받는 길에 안 믿어. 그거 아니까 말이야. 유름계가 아니라 유순한 것이 강한 걸 이기는 거고, 강한 것이 유한 걸 이기지만 유한 것이 강한 걸 이기는 때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아름답고 초용하고 순하고 이게 무기요.
굉장한 무기력. 누구든지 승복시키고 오히려 복종시킬 수 있는 원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걸 모르고 껄끄럽고 억세고 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야니하는 거지. 네. 네, 이런 걸 잘 알기 위해서 철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야. 한 가지라도 배워서 알면 됐어. 안 배운 것보다 훨씬 나아. 좋은 거야. 달라요, 태도. 태도가 다르거든. 이제 여기 좀 봐요. 네. 내가 지금 허리가 아파서 앉아서 얘기해. 역학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중국의 고전 주역을 지칭하고 주자가 말한 역경, 즉 중국 사상을 연상하지만 본 강의에서 내가 오늘 강의하는 것은 이번 학기 중국 유가경전인 주역만을 한정하여 보지 않고 연산력, 귀장력, 주역, 이전부터 내려오는 한국 상대로부터의 신앙과 사유 방식의 발상을 영리와 관련하여 고찰하고 그 발전 과정에 있어서 한국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가 주역은 3000년 됐는데 4000년 전에 우리가 영리가 있어. 의명사상이 있어. 그거 아무도 몰라. 이제 요새 밝혀져. 주역에서 점치는 법이 있는데 그 점치는 법은 중나라에 그 이전에 은나라 거북이 덩어리에서 점치는 법이 3500년 것이 불과 나온 지 100년도 안 돼. 나왔어.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주역의 이치같이 음향이 다 들었어. 그건 주역이 아니거든. 은나라 각골복사지. 그런데 은나라 각골 3500인데 그것보다 더 올라가서 5000년, 6000년 전에 점하는 법이 있어. 어떠 하나? 소뼈에다가 점했어. 우골에. 근데 그걸 어디 사람이 쓰던 거냐? 차인지스가 한 게 아니야. 중국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동이종, 고조선 사람이 했대. 거기에 점하는 음양법이 들었어. 음양의 원리가 들었어. 그건 벌써 5000년, 6000년 올라가는데. 그럼 국이 내려가서 각골들, 국이 내려가 주역도 나가고. 그거 아무도 모르는 요새 이제 알아. 내가 증명하는 거야. 조금 들어가면 상상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가 이제 쏟아내서 증거물로 나오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히 머리가 명석해. 그리고 한국 사람은 착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제 딱 써줘야 돼. 이 소위 영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역의 이치도 왜 그러나 우의 군자구나. 군자를 위해서 도모한 것이다. 군자 되려고 주역 배우는 거요. 소인은 주역 배우면 못 써요. 못된 짓 해요. 이게 군자와 소인이 있는데 사람은 두 가지요. 이 군자라야 참 사람이고 이건 사람같이 생겼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이해관계, 욕심, 감정, 편견, 남 이기도와 이런 거예요. 이거 못 쓰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군자를 위해서 도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 되기 위해서 영리를 공부한다. 이 군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첫째고 우리나라를 군자국이라고 해. 우리나라. 이 고조선은 군자국이라고 해. 중국 사람들. 중국도 군자는 있어. 공자, 맹자, 도자, 장자 있어요. 그러나 100% 중국 15억 인구가 군자가 아니야.
몇 사람만 있지. 그 군자 국은 아니고 한국은 군자. 왜 그러냐면 80% 90%가 착한 호양부자. 양보하기를 좋아하고 남하고 다 투지를 하는. 응? 언제든지 마음이 착하고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그게 군자국 사람들. 예의를 하는 예의 집안이야. 다른 건 안 그래요. 평화를 좋아하는 게 한국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군자가 발달하면 이것이 편인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편인이 더 올라가면은 성인이 되는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더 올라가면 아주 대인이 되는 거예요. 대인이 더 올라가면 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가서 하면 아주 소인으로 아주 이거 아주 이런 거 아이기로 이렇게 되면 말이야 아무짝에도 못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김성만도 못해요. 김성은 나쁜 짓을 못해요. 이건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 나쁜 짓을 해요. 동물 부르면 더 나쁘다. 그러니까 이게 경에서 군자를 위해서 더 높은 것이다. 이렇게 높은 거더라고 결혼한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영문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원래 군자국이거든. 그러니까 영기가 여기 이 속에 진리가 들었거든. 그래서 이거 올라. 응? 이제 요거에 대한 증거를 내가 또 할 거니까 모든 건 다 우리 한국 역학에 대한 얘기를 하려니까 우리 조상님, 우리 아버지, 우리나라 한국 사람의 피 속에 이 전통 속에 어떠한 아이덴티티가 정체가 있나 그걸 내가 내 속에 가졌습니다. 그게 내 속에 와 있으니까 그것의 씨가 퍼져야 돼. 평화의 씨가 되고 생명을 아끼는 상생의 원리가 나오고 이 세계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대립과 갈등과 싸움이야. 이 산업, 경제, 공리주의라는 게 전국 경쟁 싸움이야. 응? 스트러글, 익시스텐스, 생존 경쟁이야.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야. 더 좋은 우리의 세계를 이룰 수 있는 세계화 시대. 글로벌 소사이어티에 어떠한 이념, 어떠한 제도로 세계화가 들어가. 아무 데도 없어. 한국이라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거니까 아주 잘 들어야 돼. 아주 잘 들어야 돼. 그 세계를 다 알아야 돼. 우리 것만 알아서 안 돼. 깊이 저쪽도 알고 나도 알고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의사가 병을 고칠 때 원리만 가지고 안 돼. 저 사람이 병을 잘 알아서 고쳐줘야 돼. 그렇지 않고 자기만 잘한다고 해서 남의 건 모르면 안 돼. 저 사람이 어디 잘못하고 있나. 그걸 일러주고 깨우쳐주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붙들어줘야 돼. 응? 그것을 할 수 있는 원수가 나.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 세상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냐. 응? 지금 오늘날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지나가는 건 지나갔으니까 지금 아니거든.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여기 지금 내가 이거 해오라는 거 해왔나? 모르겠네. 예, 다 나눠줬습니다. 나눠줬어? 예. 아, 그래. 이걸 잘 알아야 돼. 무엇이 문제냐? 지금은 문 닫고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울타리가 없어. 국경이 없다고. 아, 지금 뭐, 미국에서 지금 하는 얘기, 지금 이북에서 하는 거, 지금 구라파에서 하는 일, 인도네시아에서 나오는 요새 무슨 일은 천변기제 다 알잖아요. 울타리가 없어요. 다 통해서, 여기 앉아서 다 알아요. 사이버 시대. 그냥 다 소통해서 다 막을 수도 없어. 좋은 것만 들어오질 않아요. 나쁜 것도 들어와요. 병도 들어와요. 거기에는 국제 사기도 들어와요. 별게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계화 시대라고 한 솥밥을 먹고
흑인, 백인, 환인이 문 닫고 살 수가 도저히 없어. 옛날에는 강만 하나 흘러도 건너가고 올라오지를 못해. 산맥만 하나 쫙 나가도 태백산맥이 쫙 흐르니까 서울하고 삼남이 갈라지잖아. 그리고 이제 차량산맥이 쭉 내려가니까 영남하고 전라도가 갈라지잖아. 그 말도 다르고 풍속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 산맥 하나 지나가는데도 그런데 말이야. 나라와 나라 사이랑 더군다나 빠지고 지금은 온 세계가 한마당 한솥밥을 먹는 거와 같은 시대. 소위 이것은 세계화 시대. 국제화 시대가 아니야. 글로벌 소사야. 인류가 하나 되는 한 가족 한솥밥을 먹는 시대가 되었다. 여기에 내 나라만 잘 산다고 해서 남의 나라를 돌보지 않고는 내 나라도 잘 산다. 왜 그러냐? 내가 가진 물건을 온 세계에다 팔아야 되는데 거기서 안 산다면 이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해도 그렇고 좋은 일도 그렇고 뭐든지 같이 동고동락을 해. 같이 형제로 같은 생명을 받은 동기가 아니고 그걸 알아야 돼. 이게 흑인, 백인, 환인 이게 다 모두 이게 형제, 이게 전부 형제자매라고 같은 동포. 내 생명에 아까움이 저 사람의 생명에 아까움이 내 생명의 존귀함이 저 사람의 존귀한 생명 그거를 그전에는 안 그랬어. 무식한 나라, 가난한 나라, 이런 후진국들을 무시했다고, 선진국이 다 자기만 잘 달랐다고 했다. 지금은 그 시대가 있어. 다 갔어. 다 갔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문제냐, 지금. 전 세계가 독재국가로서 전 세계를 지배하다가 서양의 독재국가, 동양의 국제국가 마지막으로 남았어. 그게 서양에서 말하는 게 독일이죠. 독일. 이 동양에서는 일본이고, 이게 히틀러의 나치즘 독재국가, 무솔리니의 파시즘, 히틀러의 독재, 일본의 제국주의. 이것이 1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을 일으키는 원인이요. 여기 이 독재국가들, 그리고 남의 식민지 쟁탈해요. 이게 다 먹었잖아. 오키나와, 한국, 가라부도라는데, 그거 다 일본이 먹어요. 그 중국도 또 먹고, 만주 먹고. 근데 미국까지, 하와이까지 먹으려고 하다가 원자탄 얻어맞고서 손 들은 게 엊그제 아니야? 그런 거야. 이거 히틀러가 아주 최고 독재자거든. 근데 이걸 이 자유국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식, 이 자유민주의 그 공동연합군이 말이야. 만들어 미국과 러시아에서 영국, 불란서 이렇게 모두. 그리고 이제 여기 대해서 공산주의도 일본을 반대하고 독일을 반대하고. 그리고 여기는 둘이 합작하고. 이래가지고 이걸 다 부신 거예요. 이건 1944년에 되고, 이건 1945년에 항복하고. 다 무너졌어. 그러면 평화가 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다 평화하기 위해서 하니까. 응? 소련도 그렇고, 자유국가도 그렇고, 평화를 위해서 독재를 부셨으면 식민지로 나라 뺏긴 사람들 독립 줘야 하잖아. 월남도 줘야 하고, 한국도 독립 줘야 하고, 이 중동 지방 다 줘야 될 거 아니야. 안 주잖아. 미국과 소련이. 그러고서 전쟁이 끝나니까 말이야. 일본이 패망하면 어떡하나? 패망하기 전이야. 1944년.
얄타라고 하는 소련 저 북쪽 섬에 가서 루스벨트, 미국, 영국의 처칠, 예, 그리고 스탈, 그 전쟁하는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일본이 망할 경우에는 38선을 넣고 한국을 반을 잘라고 남쪽은 자유민주주의가 신탁 통치하고 이북은 공산주의가 신탁 통치한다. 그걸 결의했어. 우리는 자주 독립하려고 일제와 싸우는 것. 3.1운동, 독립운동, 순국열사가 전부 그래서 싸운 거 아니야. 그런데 일본님이 딱 망하고 나니까 38선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미군이 진주하고 이북에는 소련 군대가 진주하잖아. 독립 안 주잖아. 독립 달라고 해도 안 주잖아. 신탁 통치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자주 독립하려고 싸웠는데 왜 신탁 통치냐? 그럼 너희들이 일본하고 못할 게 뭐냐? 왜 독립을 안 주냐? 안 준대. 아직 민주주의를 모르고 구태의연한 제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근대화, 민주화, 모더나이제이션을 해줄 필요가 있다.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이 소리 하는 거야. 그 김구 선생을 못 들어오게 했잖아. 그 임시정부 요인인데. 그가 전부 이 일제에 항거하는 안중근 무슨 이봉창 무슨 뭐 그 순국열사가 전부 그 지령받고 하고 우리 독립운동도 거기서 하는 건데 그 본부장을 못 들어오게 하잖아. 누가 못 들어오게 했어? 군정청에서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떡하나? 반대했지. 우리가 신탁통치 반대! 막 했어요. 신탁통치 반대에 이북에서는 김일성이가 왔는데 그거는 공산주의를 남쪽 전부 다 공산주의로 해서 다 때려 엎어버리고 공산주의 통일을 하고 싶은 게 김일성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신탁통치도 소련에서 말하는 걸 지지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반대. 이북도 원 민족주의자는 반대인데 그 공산주의 하는 김일성 공산당들은 전국을 공산당화하고 싶으니까 반대했다. 그 반대하니까 어떡하는가? 아, 그러면 직접 군정을 실시하겠다. 그래가지고 남쪽 38선 이남은 미군이 군정을 하고 이북은 소련 군대가 군정을 했어. 1945년 8월 15일부터 군정해서 1948년 8월 15일 3년 동안 군정했어요. 밀리터리 가버먼트.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대통령이 미국 사람이야. 대한민국. 도지사가 전부 미국 사람이야. 군정이니까. 그때 서울대학이기도 했어요. 서울대학 만들었는데 서울대학 총장이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장기우기가 있었어. 그 로봇도요. 거기 정책에 참여하지 못해. 발언 못해. 전부 미군이 하는데. 그럼 미군이 뭘 하는 거냐? 대한민국을 또 서울대학을 세워주는데 대한민국 독립적 민주주의, 과학주의 그거를 배우지. 우리의 민족의 자주성, 독립성, 주체성, 역사성, 우리나라의 그 가지고 있는 전통성 가르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그럼 일본 사람이 일본놈 식민지 경성제국대학하고 서울대학이 뭐이 다르냐 이 말이요. 안 되잖아.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철학은 그 나라 사람이 주장해서 그 원리로 가르쳐야 되는데 독일이, 불란서가, 영국이 다 그런 건데 말이야. 우리나라는 말이야. 그거 하지 말라고 군정청에서 그래. 지금 서울대학이 민주화, 과학화 그 원리만 배웠어. 모더나이제이션이 그거다. 그거예요. 민주주의도 한국적 민주주의, 과학어도에도 한국 민족의 번영을 위한 산업주의 이렇게 돼야 되잖아. 누구를 위한 과학주의고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냐 이 말이요. 그 말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요. 그러고서 둘을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독립해라. 근데 이북은 공산주의 국가 만들겠다. 이남은
자유주의 민주국가를 만들어라. 갈라놓은 거야, 민주가. 그거 안 하면 독립 안 된다. 김일성에는 좋다고. 그건 더 좋다고. 얼짜 좋다고 한 거야. 근데 독립국가를 1940년 8월 15일에 안 하고 조금 뒤에 했어. 이남이 먼저 8월 15일에 대한민국을 세운 다음에 그냥 명분상 조금 뒤로 했어. 사실은 먼저 한 거나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 누가 되느냐? 이승만 박사가. 저쪽에는 김일성이가 주석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적성국가가 되어버린 거야. 저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민족이 피가 나고 이건 불행이 온다. 절대로 통일국가를 세워야지 분립국가를 세우면 안 된다. 그걸 역설강조한 것이 빙구 선생이었어. 빙구 선생이 돌아와서 조소왕, 그 모두 그때 11사람이라고 이북에 가서 김일성이하고 남북 회담을 했어. 통일국가를 세워야지 공산주의 국가, 자유주의 국가 없으면 민족이 대립해서 피가 난다. 그건 안 되는 일이다. 근데 이북에서 안 되고 적화 통일하고 싶은 게 강하거든. 그래서 말도 못하고 합의도 못하고 내려왔어. 그게 48년 4월에. 그런데 여기 와서 주창하는데 여기도 말 안 듣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대한민국이 서는데 이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은 이건 나중에 불상사가 날 거다. 48년 8월 15일 하는데 1950년 6.25 6월 25일 날 남북전쟁에 탱크를 몰고 이북에서 막 내려왔죠. 그냥 이 서울이 그냥 사흘 만에 떨어져서 그냥 뻘건기가 다 붙었어. 국군 다 흩어졌어. 서울에다 사수하라고 이승만 박사가 방송을 했는데 자기를 봤자 부산가 있어. 내 앞에서. 다 그러니까 경기도 다 떨어져. 서울 떨어져. 충청도 떨어지고 강원도 떨어지고 전라남북도 다 떨어지고 경상남도 이쪽에 동쪽은 다 떨어지고 안 떨어지게 어디냐? 팔공산, 대구, 부산 요것만 남았어. 그거 떨어지면 완전히 김일성이가 말하는 공산통일국가가 돼. 근데 하늘의 이치가 그걸 떨어뜨리지 못하게 돼 있어. 그게 뭐냐? 미국 맥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을 했다고 말이야. 9.18 수복을 해서. 그 군대가 전부 남한에 와서 탱크 뭐 다 와서 뭘 그런데 38선 저기 평양을 인천 해가지고 딱 군대가 들어와서 딱 막아버리게 도관에든 귀마냥 갈 데가 없어. 공산당들이. 그 도망을 가는데 산 쪽으로 가고 내빼라라고 거의 다 죽었지. 그러니 민족의 수는 아니야. 그때 불안한 데가 어디 있고 안 탄 집이 어디 있어. 수백만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쪽에 올라갔어. 올라가니까 또 내려왔어. 중공군을 해가지고 또. 그게 또 내려왔어. 149 때 또 했어. 서울 또 했어. 그랬다가 또 연합군이 또 올라가서 밀고 또 올라갔어.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게 한국 사람이 할 짓이냐고. 이게 완전히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 아니냐고. 그것이 1917년 올셰비키 혁명을 말하는 레닌의 혁명주의가 스탈린에 의해서 공산 독재국가를 세워놓고 전 세계를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리고 이 모든 못 사는 나라, 어려운 나라는 한 덩어리가 돼서 독재국가, 잘 사는 나라에 대해서 저건 가해자고 우리는 피해자다. 배고파도 밥 안 주고 추워도 옷 안 주고 우리는 죽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저건 적이고 우리는 피해자다. 그러니까 적대의식을 가지고 대해야 되고 적대의식 가지고 안 된다. 공동 투쟁을 해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의
반공의식이고 말하자면 공동투쟁이에요. 그걸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1917년에 해가지고 스탈린이 독재주의자 대표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를 격화시켜가지고 세계 노동자, 세계 어려운 인민들을 동원하라. 우리는 한 식구 한 동포다. 국경도 없다. 이게 소위 클래스 콘시어스네스, 계급의식이요. 그것이 거의 반이 뿔고 지구에 반이 희요. 민주주의 대립이 됐어. 그러다가 1991년 지금부터 20년 전인가 보다 소련에 그 누구야?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그 공산 주석이 나왔는데 그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모두 전장을 자꾸 하고 대비하고 자꾸 로켓만 만들고 무기만 만들어가지고 소위 소련도 전선국이고 미국도 전선국인데 두 나라가 서로 그 스타워스 별들의 전장에 무기 만들다가 우리는 다 망하게 되고 독일, 일본 그건 패전국이야. 군대도 못 만들게 하는 그 나라는 경제적으로 올라가니 이래가지고 우리가 전선국의 의미가 뭐냐. 우리는 이 무기 만드는 경쟁에서 벗어나서 무장 해제를 하면서 우리가 친선 대탕트 시대를 만들자. 협조를 하자. 그걸 만드는 게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개혁과 개방운동이라는 거. 그래서 미국도 그걸 어그리멘트해서 그렇게 더 만들지 않는 걸로 하고 경제 성장으로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고르바초프 그 다음 지금 와서는 1991년에 공산주의 종주국이 해체했어.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어. 그리고 러시아가 됐다. 그리고 지금 레닌 동상 넘어졌어. 스탈린 동상 다 거꾸로 때렸어. 소련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중공도 지금 공산주의 안 해요. 모택동주의 안 해. 1949년서부터 모택동에 혁명해가지고 그 15억 인구가 거대환이 굶어. 부자는 덜쩍 부자고 대부분이 굶어지고 축구 배고파. 이걸 혁명을 통해서 재산을 전부 몰수하고 공동으로 재산 만들어가지고 축구 배고픈 놈이 웃게 만드는 게 누구냐. 5개년에서 이렇게 12번을 했어. 모택동이. 그래가지고 중국이 지금 와서는 잘 사는 나라 가지고 굶는 나라가 아니게 됐어. 오히려 미국이 도리어 눈을 뜨고 다시 봐야 할 나라가 됐어. 지금 거기서는 모택동 시대는 갔다. 그리고 공자의 실사구시. 모든 사람들이 실제 현실에서 평등하게 사는 원리에 의한 공자의 인도주의로 바꿨어. 소련이, 중국이. 그러면 지금 소련도 공산주의 안 하고 중국같이 큰 나라도 공산주의 안 하고 월남은 통일해서 지금 웃고 우리 독일의 베를린 양적 동독과 서독이 공산주의 그것도 반나는 거야. 우리같이 공산주의 자유주의 그거 통독도 해버렸어. 자유주의 국가로 흡수됐어. 동독이. 그리고 지금 서구 5개국들 이 동구권에부터 그거 다 자유국가 됐어. 아무데도 없어. 이북만 지금 공산당 국가야. 사면 초가요. 중국 봐도 아니고 미국 독일 봐도 아니고 독일이 아니라 소련 봐도 아니고 아무데도 없어. 다 무너져. 그러면 자유국가가 소련이 넘어가면 이거 하나 남았잖아. 미국. 그럼 미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겠구나. 그렇게 되지만 안 돼요. 지금 이 금융통화라고 하는 거 전 세계가 지금 넘어지는 게 미국서부터 넘어지는 게 금융통화에 예? 이거 하나 만들려면 말이지 재료가 얼마고 노동비가 얼마고 원료비가 얼마고 들어서 이거 만드는데 20% 30% 나오면 잘 남는 거예요. 그래 돈 하나 안 들이고 돈 구워졌다가 구워진 데서 이자 받고 또 내가 맡았다가 또 이자 받고 왔다 갔다
돈놀이 하는 거냐 이렇게. 그래가지고서 돈 버는 금융통화인데 그것이 온 국민이 인류가 용납할 수 있느냐? 소위 그걸 천민자본주의라고 하는 그게 의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 공산주의도 자유민주, 천민자본주의도 다 가능한 세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인류가 평화롭게 사는 원리와 제도가 뭐냐? 그 철학이 뭐냐? 내 나라 아무도 못 내놓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내놔요. 필요한데 못 내놓는 거예요. 미국식으로 지배하려도 이제 안 돼. 중국도 마음대로 못해. 그전에는 그까짓 문제도 안 되던 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가 지배? 그럼 중국이 지배하고 세계를 혼자 지배할 수 있냐? 절대 못해. 그럼 그 원리가 뭐냐? 아무데도 없어. 그것을 얘기하겠다 한 소리예요. 여기 지금 내가 얘기하는. 아니 중요하고 의미 있고 세계 문제, 인류 문명사를 환하게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잘 생각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지혜롭고 아주 착한 사람들이 되어서 세계적인 리더가 돼야 돼. 많이 있어도 괜찮아. 소수만 해도 뭐 야단 났어. 내가 1948년인가 49년 중국의 공산당 본부 사회과학원에서 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국제학술대회를 했어. 그래서 이 동아문화권, 이 한문을 쓰는 중국, 한국, 일본, 월남, 대만 이 국제학술대회를 해서 우리가 이 동아문화가 어떻게 각각 발전해 왔으면 앞으로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하는 기조강연을 했어. 그것을 내가 기조강연을 했어. 앞으로 중국 공산당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그 강의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백성을 먹이고 살리고 죽고 배고픈 사람 웃게 만드는데 역할을 했지만 그건 양민, 기르리 양자, 기르리 우자 먹이는 걸 살렸지만 앞으로 교민, 백성을 가리키는 걸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박수가 안 채고 야단 났어. 자기 그거 공산당 본부요 강택민 후진다고한테 공산당 강의하는 본부요 그게 책임자 철학실장이 나보고 고문 선생님 했잖아요. 중국 공산당. 공산당 선생이야? 그보다 더 큰 거 미국이 들어도 좋고 미국이 들어도 좋고 오바마가 들어도 좋고 오사마 빈 라덴 테러하는 놈이 들어도 좋고 이건 대원리가 나가는 건데 그게 조그만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 한국 철학에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텐데 내가 오래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오늘은 이렇게 하고 요담 쉬었다가 내가 여기 지금 자료를 줬는데 이 중요한 걸 줬죠. 요거 한국 사상에 간단하게 썼지만 여기 요령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가 들어간 거니? 이 한국 문화의 그 오리지널 원점이 뭐냐 하는 걸 여기 썼어요. 단군 조선 건국 이념과 정체와 미래 전망. 요게 뭐냐 하는 거. 요것이 바로 영리하고 관계 주제로 보시고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인류 문명이 반만 년 동안 살아왔고 또 중세의 불란서 혁명, 산업혁명, 오늘날 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이 오늘 민주, 이 과학 공리주의 국가가 됐는데 앞으로 이러한 종교주의도 아니고 이런 공리주의도 아니고 앞으로 가는 21세기 세계 인류 문화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는 걸 내가 여기다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요건 설명을 내가 이렇게 좀 크게 해놓고 조금 설명을 할 텐데 오늘은 대개 문제 제기를 하고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종교 간의 싸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지금 저 팔레스타인의 싸움이 파키스탄에 지금 오바마가 지금 폭격하고
수염 달리고 머리 뚫는 오사마 bin 지하에서 테러 시키고 이게 끊어지지 않고 싸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오바마가 들어도 선생님 말씀에 옳습니다. 오바마가 들어도 그건 참 아주 위대한 사상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앞으로 강의하겠다. 네, 그 소리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것을 내가 조금 문제 제기만 하고 마치기로. 이거 중국 다 읽어가지고 와요.